오늘은 일본 문학의 영원한 고전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일대기를 넘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숨겨진 고독, 불안, 그리고 인간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이 섬뜩하도록 솔직한 고백으로 시작하는 소설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이 책은 발표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청춘과 지성인들의 필독서로 꼽히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보통 젊은 세대의 고독과 방황을 대변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이 시니어 지혜 채널에 어울릴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긴 세월 속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 오바 요조가 겪었던 가면을 쓰는 삶, 세상과의 불화, 끝없는 고독은 비단 젊은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므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젊은 날 혹은 삶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도 모르게 썼던 인간 사회의 가면을 반추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소설의 주인공 요조의 극단적인 고독과 불안은 사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자화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세 권의 수기를 통해 요조가 겪었던 인간 실격의 과정을 따라가며 우리가 그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왜 이 책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요조는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인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일상과 감정은 너무나 기이하고 복잡한 미로였습니다. 평범한 대화, 식사, 심지어 부모의 사랑까지도 모두 가면극처럼 느껴졌죠. 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만일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왜 그렇게 발끈하여 화를 내는지였습니다. 그는 이 인간 사회라는 거대한 낯선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직 한 가지 생존 방식을 택합니다. 바로 익살입니다. 억지로 웃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모든 것을 장난으로 받아넘깁니다. 이 익살은 요조에게는 방어 기제이자 인간 세상에 던지는 위장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면이 두꺼워질수록 요조의 내면은 더욱 고립되고 공포에 질려갑니다. 그는 이미 세상과의 건강한 연결고리를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인이 된 요조는 인간의 본성을 찾아 헤매지만 그가 만나는 것은 절망적인 현실뿐입니다. 그는 화가로서의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오히려 호리키라는 친구를 만나 방탕한 생활에 깊숙이 빠져듭니다. 그는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죄의식, 사회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죄의식. 그는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극단적인 파멸을 향해 돌진합니다. 술, 담배, 매춘. 스스로를 더럽히는 행위를 통해 그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려 합니다. 마치 스스로를 처벌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동반 자살 시도가 일어납니다. 요조는 살아남고 함께했던 여인은 죽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타인의 죽음이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새기고 그의 정신은 회복 불가능한 지점으로 향합니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낙오자로 전락합니다. 세 번째 수기는 요조의 완전한 몰락을 그립니다. 그는 결혼도 하고 잠시나마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그의 주변은 늘 불행으로 점철됩니다. 아내의 배신은 그에게 순수성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 버립니다. 요조는 이제 사회의 모든 책임을 포기하고 약물 중독이라는 자기 파괴적인 안식처로 도피합니다. 결국 그는 정신병원에 수용되며 사회로부터 강제로 격리됩니다. 지금 저에게는 행복도 불행도 없습니다. 단지 모든 것이 지나갈 뿐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자격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간 실격. 이 표현은 사회가 그를 추방했다는 의미를 넘어 요조 스스로가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처절한 선언입니다. 요조는 결국 인간 사회 바깥으로 완전히 밀려나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희미해진 폐인의 상태로 생을 이어갑니다. 인간 실격은 다자이 오사무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완성한 유작이자 그의 삶을 통째로 갈아 넣어 만든 사소설의 정점입니다. 그는 이 소설을 완성한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소설 속 주인공 요조의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소설을 쓴 작가 다자이 오사무의 처절한 삶 자체였습니다. 요조의 극단적인 고독과 불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거대한 가문과 시대의 불안 속에서 방황했던 작가 자신의 내면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 요조가 익살의 가면을 썼듯이 작가 다자이 오사무 역시 태어날 때부터 거대한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손꼽히는 대지주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함, 명예, 그리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그의 유년기는 자유로운 영혼과 억압적인 환경 사이의 처절한 갈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치에 바빴고 어머니는 병약했으며 그는 대가족의 11번째 아이로 태어나 하인들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고 이것은 요조가 느낀 인간에 대한 이질감의 뿌리가 됩니다. 다자이는 이 거대한 가문의 기대와 인간 사회라는 압도적인 시스템 앞에서 자신을 지우고 모두에게 맞춰주는 익살꾼이 되는 것 외에는 생존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요조가 그랬듯이 다자이도 사회가 원하는 엘리트에 가면 뒤에 자신의 진정한 불안과 공포를 숨겼던 것입니다. 도쿄 제국대학에 진학한 다자이는 문학을 사랑했지만 학업 대신 사회 변혁에 몰두합니다. 그는 좌익운동에 가담했으나 현실의 냉혹함과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곧 좌절합니다. 요조가 호리키를 만나 방탕에 빠지듯이 다자이 역시 대학 시절부터 끊임없이 자기 파괴를 시도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나는 이 사회에 속할 자격이 없다는 깊은 죄의식과 자기 혐오를 처벌하려는 행위였습니다. 20세의 다자이는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소설 속 요조처럼 가난한 술집 여성과 동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는 홀로 살아남았고 이 사건은 그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남겼습니다. 그는 평생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자이는 이때부터 자신이 인간으로서 실격했다는 낙인을 스스로에게 찍고 남은 생을 그 증거를 수집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세 번째 수기에 묘사된 요조의 약물 중독과 정신병은 다자이의 말년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는 반복되는 자살 시도와 약물 중독으로 정신병원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다자이는 폐허의 문학을 쓰며 잠시 주목받았으나 그의 내면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1948년 봄 자신의 마지막 힘을 쏟아 인간 실격을 집필했습니다. 이 소설은 그의 유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요조가 느끼는 극한의 고독, 세상에 대한 이해 불가능성, 그리고 인간 사회로부터의 최종적인 단절. 소설이 연재를 마칠 무렵 다자이 오사무는 5번째이자 마지막 동반 자살을 시도하여 도쿄 근교의 다마가와수로에 몸을 던집니다. 그의 시신은 그의 생일인 6월 19일에 발견되었습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요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끝까지 고백했고 스스로 인간 실격이라는 선고를 내린 채 결국 세상과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어둡고 파괴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울림을 줄까요? 우리는 요조에게서 가면을 쓰고 싶은 충동을 봅니다. 사회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자신을 끊임없이 연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요조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어려움, 즉 타자와의 소통 불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일상의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나는 혹시 세상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요조가 대신 겪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위안을 얻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요조에게서 다자이의 그림자를 보고 그 그림자 속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소설은 비극적이지만 그 비극을 통해 우리는 진짜 나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비록 세상과의 화해에 실패했지만 그의 처절한 고백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독자들에게 가장 솔직한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인간 실격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나와 사회적 가면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인간 사회에 합격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